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안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연설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게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 역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무성 의원님이 2014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한 말씀입니다.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통일의 기회, 그리고 남북화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의 세력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두 손 꼭 맞잡고 이제라도 함께 힘차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 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 농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 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 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